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정책 차원에서 교단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사회 이슈를 조명하는 시사체크에선 5월 말로 다가온 종교인 소득 과세 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백석예대 음악학부 졸업생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비대면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 한 감리회 교육국이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는 감리교회들을 찾아 소개하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 제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을 개최한 건 이번이 6번째로 교단의 질적 성장과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정책 포럼은 교단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오직 말씀을 따르는 교단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총회가 창대해지는 거지. 사람이 주관하는 총회는 절대로 창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총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총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참석자들은 연금제도 개혁과 노예 활성화 방안, 화해조정 기능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성경적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교단, 교회 내 분쟁을 칠이나 책벌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화해조정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권고 수준인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분쟁 없는 총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교단 정기총회에서 교단법에 의한 기소와 재판 이전에 화해조정을 우선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화해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해조정을 시도해보는 역할자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최종적인 권위를 준 것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역 중심으로 노회를 개편해 교단 내 교회들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회 안에서 교회들이 연대함으로써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지역 중심의 그런 연합 활동으로서 교단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 있어서 건강한 노예가 된다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노예의 위상과 총회의 위상을 높여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굿TV 뉴스 최상경입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들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말까지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사회 이슈를 조명하는 시사체크. 이번 시간엔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목회자들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인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종교인 기타 소득 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됩니다. 신고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서 연말정산을 끝냈으면 할 게 없고 종교인 기타 소득으로 지급명세서만 내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5월 달에 이제 지금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신청자의 경우 교회에서 이미 국세청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무하는 교회에서의 근로소득 외에도 본인 명의로 된 카페나 책방 운영, 임대소득, 강의료 등 타수입이 있다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 홈택스와 ARS,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해당하는 목회자의 경우 신고서 작성이 지원됩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목회자에 대해 일하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목회자에게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목회자에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0.025%가 부과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백석예대 음악학부가 온라인 콘서트 형식으로 음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음악 전공 졸업생들이 참여해 전통 악기와 가락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악가락에 맞춘 노랫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가야금과 장구 등 국악기뿐 아니라 피아노 소리도 어우러집니다. 백석예대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이 주관한 2화 사목 예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드리는 음악 예배입니다. 이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화목을 꿈꾼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2화 예배에선 졸업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우밴드 예술단원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베드로와 도마 등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새로운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오늘 공연의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돼 관객석은 비어 있었지만 학생들은 유튜브와 백석아트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악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공연을 지도한 백석예대 정설주 교수는 2화 사목 예배를 통해 학생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제 꿈꾸면서 저희 학생들과 또 졸업생들이 함께 협력해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한 학기에 한 번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원래 했던 예배의 형태를 좀 회복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감리교회들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감리교회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원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는 교회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감리회 교육국은 소속 연회의 추천을 받거나 미담의 주인공인 교회를 찾아 소개하는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제작된 영상은 감리회 교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교육국 관계자는 다시 정리하고 다시 느껴보는 아름다운 감리회 역사 이야기, 다정다감 콘텐츠도 제작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47%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경남권을 뺀 전국이 1을 넘었습니다. 지수가 1보다 크면 확산세를 뜻하는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를 넘어선 충청과 경북권은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각각 23%와 68%씩 증가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0년 한미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된다면서 미국은 과거 합의 토대 위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고용지표 개선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3개월 연속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5.2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을 넘은 것으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취업 기회 전망은 92로 전달에 비해 6포인트 올라 201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백신을 1회 접종만 해도 코로나 감염을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미접종군과 1회 접종군의 감염률,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 높은 예방 효과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후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에 이른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 사망 예방 효과는 100%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민생회복과 안전, 도시 미래 등 3대 분야 투자를 위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는 등 청년 주거 안정에 420억 원, 업체당 최대 1억 원 무이자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에 1,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은 방역과 민생의 위기를 넘고 도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아동의 언어와 신체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교사 7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마스크 사용 등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됐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동의 신체 발달 기회가 줄었다는 답변은 77%, 과도한 실내 생활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답한 비율도 60%를 넘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 대해 기존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 권고를 발령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여행 금지 권고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올림픽 취소 압박을 받는 와중에도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순수한 내정이라면서 외부 세력의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에서 양국 대통령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타이완 문제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내 정세의 안정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인도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각에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정부 집계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은 나라는 60만 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과 44만 명의 브라질에 이어 인도가 세 번째입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쿠데타 이후 113일째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특별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범죄 혐의 관련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치 고문은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단의 민주주의 민주동맹은 국민을 위해 창당됐고 국민이 있는 한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사용한 혐의와 총선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해안동물원에서 20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 사육자가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육사는 동물원 개장을 앞두고 호랑이 우리를 청소하던 중 격리실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밖으로 나온 호랑이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육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목과 머리 등에는 호랑이에게 물린 상처가 뚜렷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도 관광객을 받았던 동물원은 이후 매표소와 동물원 입구를 폐쇄하고 티켓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굿TV 뉴스 전하평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난민에게 구휼죽을 나누고 아이들을 돌봤던 부산 은천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은천교회는 전쟁 피난민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근대 건축물로 65년간 원형 그대로 보존돼 건축학적 가치까지 인정받았지만 도로 확장 공사로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박현규 담임 목사는 은천교회는 6.25의 아픔을 보듬었던 곳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복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괴정중앙교회가 지난 19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괴정중앙교회 측은 1951년 2월 천막 형태의 작은 교회로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새 성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산노회 손동후 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길은 서로 분노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하는 데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지구촌교회가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021 지구촌교회 글로벌 셀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14번째를 맞은 셀 컨퍼런스의 이번 주제는 교회의 미래는 셀교회, 위드 코로나 앤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셀교회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지도자 등이 대상이며 지구촌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취약계층 초중고교생 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취약계층 학생 가운데 40%는 개인용 디지털 학습기기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5명 가운데 1명은 열악한 학습 여건 속에서 성적 하락을 경험했다며 전문기관과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3년 전부터 목회자들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오는 31일 마감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